아침 저널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일본의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여파가 국내에서 계속되고 있는데요. 주한 일본 대사도 당초 내일 예정돼 있던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첫 접견을 돌연 연기 통보하면서 논란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는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재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국회의원 이재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일본의 사도광산이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편 의원님께서 이번 주 광복절에 일본 사도광산을 방문하겠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사비로 진행되는 항의 방문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의 제안으로 시작된 건가요? 예,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현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일본 방문은 저와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과 사도광산 문제를 의논하다가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같이 가보자 한번 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어서 이런 방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신 의원님을 포함해서 조국혁신당에서 2분, 그리고 진보당 의원 1분까지 총 4분이 뜻을 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여당 쪽에는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지 않으셨나요? 우선 이번 일본 방문은 민주당에서 저와 임미애 의원, 조국혁신당의 김준영 의원, 이혜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까지 5명이 갑니다. 5분이시군요. 네. 예. 사실 여당에는 몇몇 분들과 함께 가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적으로 못 가시는 걸로 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초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또 국회에서 사도광산에 대한 결의안을 지난 7월 25일 본회의에서 재석위원은 22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일본 방문은 국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상황에 대해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당별로든 또는 초당적인 방문단을 구성해서 별도 방문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사 후에 정부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입니다. 예. 아무튼 오늘 15일 광복절에 우리 의원님들이 사도광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혹시 일본 측에서도 지금 방문 일정에 어떤 호응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이번 일정이 급하게 추진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일본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사도광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관 방문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에서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정에 급하게 응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조사 일정이 완료되는 대로 돌아와서 자세하게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은 며칠로 준비를 하고 가시는 건가요? 원래 4박 5일로 했는데 좀 경비 문제도 있고 해서 2박 3일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이번 방문에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실 부분이 무엇인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저희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내용은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적시하는 문제. 예. 두 번째, 이 강제동원, 한국인 강제동원 개시 장소가 사도광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멀더라고요. 개시 장소를 공간으로 이전하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노동자 명단을 공개하는 문제입니다. 예. 일본에 의한 강제 동원에 대한 사료는 차고 넘칩니다. 결국 일본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일본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동시에 또 우리 외교부 대응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예. 국회에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역사를 감추고 왜곡한다 하여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드러내고 인정하고 반성할 때만이 후대에 제대로 평가받고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진짜 전시 공간이 그 취지랑 다르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다던데요. 의원님께서 이번에 가시면 전시 공간이 어떤지 또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편 내일 13일이죠. 그 외통위 전체 회의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정부 그
협상과 관련한 현안 질의가 있을 예정인데요. 외교부에서 지금 해명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사도강선 유네스코 등재가 대한민국의 외교 참사라고 생각하고 매우 참담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강선은 일본의 역사를 화려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지 태평양 전쟁 이후 조선인 강제노동의 역사는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 외통위에서는 외교부가 한일 외교 협상을 임하면서 강제노역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어떠한 입장과 목표,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교부가 어떠한 조치와 노력을 했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기록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는지, 또 다른 유네스코 회원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했는지, 국내외 협상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예. 또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외교부 관계자를 불러 협상 과정에 대해서 보고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안에 대해서 매우 깊이 있게 자주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전에 알았고 외교 참사를 묵인하고 지휘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번도 식민지 지배와 강제 동원은 불법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도강산 문제는 대통령의 역사인식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과 국격을 추락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자면 우리 정부가 강제 동원, 강제 노동 이런 강제성을 더 부각하면서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끝까지 반대했을 수도 있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반대하더라도 결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표결까지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표결로 등재됐을 거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 전시 사료의 선택권을 한국이 가져온 것이다. 사실상 협상이 쉽지 않았다. 이런 설명도 있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2위원회는 관례상 표결 없이 21개 위원국이 전원 의견 일치로 결정하는 컨센서스 방식, 전원 합의 방식으로 등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 그런데 위원국인 한국이 반대를 표명하게 되면 표결로 등재를 결정할 수 있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지금까지 대다수 회원국이 자국 유산의 등재를 원하기 때문에 표결보다는 교섭과 타협으로 의견을 좁히고 협의하는 방식이 선호되어 왔고 표결로 진행된 전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표결로 간다고 해도 군함도 등재 이후 일본의 거짓말이야말로 이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교적 부담을 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명백한 가해국이고 우리는 피해국 아닙니까? 오히려 표결로 진행되었다면 우리로서는 일본의 전쟁 범죄를 전 세계적으로 더 알렸어야 했고 오히려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강제징용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표결로 만약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가 반대했더라도 이제 3분의 2가 이제 찬성을 하면은 등재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등재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이제 실리적인 협상에 집중하게 된 거다. 전시 문구의 선택권은 일본이 갖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전시 사료를 이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시된 내용을 보면 누구나 강제성을 인지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강제 노동이었구나 이렇게 하게끔 이제 협상을 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예,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의 강제징용은 명백한 전쟁 범죄입니다.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국가 일본의 강제징용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 보상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왜 우리가 외교적 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외교는 국가의 이익을 목표로 또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강제문구 명시는 우리 국가가 고수해야 할 외교적 목표입니다. 단순히 유네스코 등재 표결에서 재는 것이 두려워 식별해서는 아는 것이죠. 대한민국 정부라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러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결국 표결에서 혹시 지더라도 강제 문구를 포기하지 않아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이 예. 옳은 방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2015년 앞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던 군함도 이슈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시 네. 일본 수석 대표가 조선인들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일해야 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조선인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를 알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던 전력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만큼 외교부에서는 이번 협상 과정에서는 일본의 실질적인 조치와 이행 약속에 집중해 왔다고 밝혔는데 일본 정부가 끝까지 약속을 지킬지 우리가 어떻게 지켜봐야 합니까? 제가 이수진 장관의 말씀을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일본진 연사만단 자고 미문 수신지의야라는 이수진 장관의 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은 간사스럽게 짝이 없어 신의를 지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고남도 때도 겪었습니다. 변화의 실마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고남도 경제를 취소시킬 수 없다는 것을 외교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외교부장자 역시 일본이 약속을 불이행하더라도 사실상 경제를 취소시킬 방법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예. 이게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세계유산위원회 표결 이야기를 저희가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국가들이 다 표결에 이제 다 찬성하는 그런 의견을 던졌을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다 보니까 일본의 외교력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좀 더 성과를 거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따라오고 있는데요.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본은 오래전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국제사회에 막대한 금전적 투자를 해왔고 현대 유네스코에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네스코뿐만 아닙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보십시오. 일본은 IAEA에도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결국 IAEA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눈 감아주는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예. 단순히 우리가 외교력이 없다고 치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음. 일본의 전쟁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정부가 이러한 과거사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없이 그저 일본 관계 개선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기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이번에 아무튼 그 전시공간 의원님들께서 한번 방문을 하시면 어떤 전시물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전시된 사료로서 정말 일본이 자신들의 가해 역사를 전시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지 의원님들께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또 관련해서 최근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일제 강제 노역의 흔적인 인천 부평의 미쓰비시 줄사택이 국가등록 문화유산으로 보존됐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때 철거 위기에 있었는데 시민단체와 역사학계 반발로 중단됐고요. 이 미쓰비시 줄사택은 그 일본의 식민 역사 지우기 시도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강제동원 역사 부정을 반박하는 그런 증거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쓰비시 줄사택 국가등록 문화유산 지정을 통해서 한국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흔적을 보존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역사의 교훈을 전달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입장에서 역사적 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해서 지역사회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아픔을 기억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취지로 남영동 대공분실 공간이 민주화운동 기념관으로 재탄생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관련된 현안들도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박철희 신임 주일 대사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박철희 주일 대사 스스로가 자신의 소명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 뒷걸음치지 않는 한일관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분이 기고한 거라면 반일은 북한만 이롭게 하고 한국은 이롭지 않다. 한일관계 가금매도 풀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일 갈등은 우리에게 실익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청구권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을 강제로 징용하여 노동력을 착취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2018년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 지급 판결을 내린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어떻게 지난 과거사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한일 관계가 동맹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한일 관계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고 우려스럽습니다. 예. 한편 그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말들이 많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뉴라이트 인사 3명이 독립기념관장 후보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철회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어떤 곳입니까? 독립운동의 정신과 민족의 우리 역사를 기리는 숭고하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일제의 식민사관을 받드는 친일적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역사를 모독하는 일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동조하는 정부 태도는 더 이상 묵과해서도 안 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독립기념관 임명 처리가 되지 않으면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복회에서도 광복절 경축식에 이제 참석하지 않겠다 그런 이제 뜻을 밝혔는데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도 불참하겠다고 나서고 있고요. 이게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가? 네.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요. 예. 저는 주일 대사뿐만 아니라 지금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철회해서 새로운 적절한 인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지금이라도 이제 철회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갑니다. 예. 예. 끝으로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 5월부터 북한이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보내고 있잖아요. 이번 예. 주말에도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냈어요. 이게 벌써 10차례에 걸친 도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남북한 긴장 관계를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을 중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풍선이 날아오게 만드는 행위는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이제는 남북한 관계 악화를 넘어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국회, 경찰청, 법원 모든 주요 국가시설에 오물풍선이 살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물풍선의 원인이 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북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으로도 이미 법률 위반이며 제재 대상입니다.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2kg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 등도 무인 자유국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상 대북 전단 제재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남북한의 평화적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합니다. 저도 이러한 법안 발의뿐만 아니라 당도 TF, 대북 전단 대응 및 한반도 평화 수요 TF 활동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물풍선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벌써 10차례인데 오물풍선 날라오게 만드는 걸 자꾸 이제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그런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잘못인 거 아니냐. 그럼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도 우리는 가만히 있으란 얘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상당히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실제 대북 오물풍선이 지금 10번째인데 항상 보십시오. 항상 대북 전단이 살포되자마자 오물풍선이 날라왔습니다. 실제로 더 많이 날리는데 오물풍선이 적게 날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반도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오물풍선이 날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가장 큰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예. 아까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 정부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기도 평화불사시절에 2020년 6월경에 대북 전단 살포 방지를 하는 위헌 구역을 설정해서 방지를 했는데 그 이후로 올해 위헌 판결 나기 전까지 한 번도 대북 전단이 살포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정부가 또 예를 들면 파주시가
어떤 다양한 법을 통해서라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막지 않는 정부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꼭 막아야 됩니다. 파주시장도 막을 수 있고 경기도지사도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경찰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게 그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 있기 전까지는 가능했지만 이게 위헌 판결이 되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의원님께서 이번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신 거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새로운 발의는 실제로 위헌 판결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지만 헌법 불합치죠. 네. 예,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철저히 면밀하게 검토돼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실제로 사실입니다. 실제로 또 다른 헌법 31조 2항에 하면 국민의 안녕과 질서가 위협을 받으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것도 헌법입니다. 그래서 예. 헌법 이야기를 하면 위헌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예.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네. 이번에 이제 사도광산 2박 3일 잘 방문하셔서 저희 어떤 실태인지 한번 잘 봐주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에 네.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나누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